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요. 오른쪽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갑자기 자전거가 쏜살같이 역주행 흉터로 나오면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불박차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속도 빠르지 않습니다. 저 앞에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거라서 미리 3차로로 가는데 아이고 10살 된 초등학생이 갑자기 달려들었어요. 자전거가. 그 앞에 친구가 타는 자전거는 인도로 올라갔는데요. 속도가 너무 빨라갖고 제어하지 못하고 그냥 달려들었습니다. 으악 하는 순간 부딪혔는데요. 자, 이번 사고. 만일 여러분들이 불박차의 운전자라면 저렇게 갑자기 달려드는 자전거를 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 사고의 과실비는 과연 몇 대 몇일까요? 먼저 자전거가 어떻게 왔는지 보겠습니다. 자전거는 저기서 우회전은 가능해요. 좌회전은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중앙선이 계속 이어져 있잖아요. 만일 도로 가운데에 중앙선이 끊어져 있는 곳이면은 골목에서 나온 차가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이 쭉 이어져 있으니까 좌회전 안 되는 거죠. 좌회전하는 것은 역주행이죠. 자전거도 차입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다 차예요. 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앙선을 기준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거꾸로 오면 역주행이에요. 저 상황에서 자전거 우회전하려면 오른쪽에 붙어서 천천히 돌아야 되는데 지금 달려온 자전거는 오토바이 속도예요. 저렇게 갑자기 달려들면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하죠. 나는 가다가 자전거 달려드는 순간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그러나 자전거가 나를 들이받은 거죠. 자동차가 자전거를 받은 게 아니라 자전거가 자동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도저히 못 피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100대 0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100대 0이 되려면 갑자기 나타났을 때 못 피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는 자전거가 거꾸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빠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미리 조심했어야 된다. 그런데 조심하지 못한 거 그게 잘못이다. 라고 하나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저런 곳에서 자전거가 저렇게 갑자기 달려올 것을 예상할 수 있나요? 그런 것을 예상해서 운전해야 된다 그러면 잘 가다가 오른쪽에 작은 골목길 이면도로가 있으면 거기서 자전거 나올지 모르지? 그럼 잠깐 서갖고서 빵빵 자전거 오지 마세요. 그러고 한 칸 지나가고 또 고단 골목길에서 또 섰다가 빵빵 자전거 조심하세요. 그렇게는 갈 수가 없는 거죠. 저런 곳에서 자전거가 갑자기 역방향으로 달려들 것을 예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볼 것도 없이 100대 0이에요. 어떻게 피합니까? 어떻게 예상합니까? 그런데 이번 사고 내 차 망가진 거 이거 어떻게 되나 싶어서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러 갔답니다. 그런데 경찰가 하는 얘기가 이거 접수를 왜 하시죠? 안 하는 게 좋을 텐데요. 왜요? 저 피해본 거 어떻게 돼요? 이거는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잖아요. 자전거가 약자잖아요. 그리고 저쪽은 어린이잖아요. 이건 무조건 되고 자동차가 잘못한 거예요. 신고하려면 하세요. 자, 그럼 접수 받아줄까요? 이거 신고되면요. 안전운전 불이행 벌점 10점. 그리고 저 아이 좀 다쳤죠? 거기에 대해서 2주 지나니까 5점, 15점 벌점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조심해서 운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4만 원 범칙금 부과됩니다. 자, 접수 정시로 하실 겁니까? 잠깐이요. 그럼 안 할래요. 그래서 접수하러 갔다 그냥 왔답니다. 아직까지도 일부 경찰관들은 자동차 대 자전거, 특히 자동차 대 어린이가 탄 자전거의 사고일 때는 어린이가 탄 자전거 무조건 피해자다, 피해 차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이 타고 왔는지 어린이가 타고 왔는지 미리 보입니까? 나중에 부딪힐 때 보니까 어린이죠. 따라서 이번 사고는 약자 보호의 원칙 그런 거 없습니다. 자전거가 100%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경찰에 접수됐다 하더라도 불박차 운전자에게 아무런 벌점이나 아무런 범칙금도 부과돼서는 안 되는 사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복 4차로 도로인데요. 한쪽으로 차가 2대씩 갈 수 있습니다. 이 차로엔 차들이 쭈르륵 불법 주차된 차들이 있어요. 택시가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습니다. 앞에 빨간불입니다. 2차로에 불법 주차된 차, 그리고 1차로 차, 그 사이로 오토바이가 지나는데 갑자기 쾅!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주차되어 있던 차의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자, 택시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오토바이 지나가는데 택시에서 문이 열리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때렸습니다. 다행히 등 쪽으로 부딪혔어요. 주차된 차를. 그리고 헬멧도 벗겨지지 않았고요. 만약에 저런 사고에서 오토바이를 치면서 사람이 붕 떴다 떨어졌다 그러면 가끔 헬멧 토큰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이 붕 떴다 그냥 아스팔트 떨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사망하거나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서 있던 차에서 문이 열리면서 오토바이 부딪히면서 사람이 붕 떴다 떨어질 때 식물인간이 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번 사고는 다행히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택시 쪽은 죄송합니다. 네, 문을 연 거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오토바이도 좀 조심했어야죠. 아니, 제가 뭘 조심하나요? 난 내 길을 가고 있을 뿐이에요. 하여튼 간에 문 열다가 사고 난 거 개문 사고. 문을 열 때 일어나서 개문 사고는 80대 20이에요. 그래서 이번 사고도 80대 20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있어야죠. 저는 도저히 피할 수도 없었고요. 제가 옆으로 치는데 갑자기 문 열면 저보고 어쩌란 얘기예요. 그냥 80대 20이라니까요. 양쪽 주장이 팽배한데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보험사에서 개문 사고는 80대 20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80대 20이 아니라 70대 30, 60대 4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1차로, 2차로에서 2차로에 택시가 멈추고 2차로 택시와 인도 사이, 혹 갓길이요. 길 가장내리고 거기로 오토바이가 달려오는데 문이 탁 열렸다. 그럴 때는 택시 잘못을 70, 오토바이 30 또는 60대 40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갈 수 없는 곳으로 왜 갔느냐? 그건 오토바이 잘못이다. 하지만 택시도 문 열 때는 뒤를 보고 안전할 때 문을 열게 해야지. 아니면은 옆으로 오토바이가 못 지나가도록 인도에 바짝 붙였으면 오토바이가 못 왔을 거 아니냐. 제대로 정차시켜주지 못한 거. 그리고 문 열 때 조심하세요 하면서 택시 운전자는 항상 앞에 룸미러 있죠? 룸미러 보면서 잠깐만요 손님 잠깐만요. 거슬리는 또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잠깐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아서 문 연 거. 이것은 택시기사의 잘못입니다. 승객의 잘못이 아니고 택시기사의 잘못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가식이 아니죠? 오토바이는 내가 갈 길을 갔는데 거기서 문 열면 어떡해. 그리고 미리 안 보였어. 미리 보였으니까 조심할 텐데 내가 지나간 순간 탁 때리면 나보고 어쩌란 얘기야. 그럼 택시 쪽에서는 그래도요 오토바이가요 그 좁은 공간으로 왜 왔습니까? 좁은 공간으로 온 거 그게 잘못입니다. 좁은 공간? 나 충분히 지나갈 수 있었는데 블랙박스 보세요. 좁잖아요. 그래서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 현장에 가서 과연 2차로 넓이는 몇 미터고 그리고 불법 주차된 차, 그 차를 뺀 나머지 공간이 얼마인지를 측정해 봤는데요. 실험하러 갔을 때 처음에 서 있던 차보다 더 큰 차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승용차였는데 이번에는 SUV 차량이 있었습니다. 직접 재보니까 1차로, 2차로의 경계선인 차선에서 저 인도 터까지 380cm, 3.8m였어요. 일반적으로 한 회차로 3m인데 바깥쪽은 좀 더 넓습니다. 일반적으로 3.8m의 승용차 크게 서 있는데도 남은 공간이 180cm, 1.8m. 사고 당시에는 한 2m 됐겠죠. 오토바이가 지나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오토바이는 원래 2차로로 가는 거예요. 2차로에 불법 주차된 차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오토바이는 작기 때문에 충분히 지나갈 수 있어요. 자동차는 못 지나지만 오토바이 갈 수 있어요.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가는데, 정상대로 가는데. 그리고 신호등은 저 앞에서 빨간불이에요. 아직까지 정상까지 가려고 그러면 자동차 3대나 남았어요. 그럼 거의 20m죠.
20m 가서 쓸 거예요. 내가 신호 위반할 것도 아니에요. 나 정상적으로 내가 2차로 가고 있었어요. 2차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택시가 문 열면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하죠. 따라서 이번 사고는 오토바이가 왜 좁은 공간으로 왔느냐? 안 좁아요. 이만해요. 이거보다 더 넓어요. 잘못 없죠. 손을 뻗어도 키 큰 사람이 뻗어야 180이잖아요. 오토바이는 한 요 정도 될까요? 오토바이 잡아보세요.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갈 수 있는 곳을 갖고 정상대로 가고 있었는데 뒤를 확인하죠. 갑자기 그게 잘못이죠. 만일 택시가 승객을 내려주려면 안전한 곳에 내려줘야 돼요. 1차로에서 내려줄 때는 안 돼요. 피치 못해서 1차로에서 내려줘야 될 때 그럴 때는 뒤를 보면서 잠깐만 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거 택시의 잘못이죠. 이번 사고는 오토바이 잘못 없습니다. 택시의 100% 잘못입니다. 다만 만일 오토바이가 1차로로 오다가 1차로에 차들이 막혔네 하면서 2차로 빠져나가는 순간에 일어난 사고라면 그럴 때는 오토바이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가 처음부터 2차로로 쭉 오고 있었다면 오토바이에게 잘못을 찾을 수 없어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차로를 정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앞에 가던 차가 2차로로 빠지려고 그래요. 2차로로 빠지나? 3차로까지 가려나? 그러면서 쭉 가는데 갑자기 앞차가 유턴을 합니다. 그러다 일어난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잘 가고 있죠? 앞에 빨간 차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 차가 오른쪽으로 2차로 들어가나 보다 쭉 가려고 그러는데 아이쿠 거기서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해요? 나는 저 앞에 상시 유턴, 저 유턴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제가 볼 때는 2차로 또 빠지려고 그랬잖아요. 유턴은 그냥 앞으로 가다가 미리 왼쪽 깜빡이 켜고 그리고 안전하게 유턴 구역선을 돌아야죠. 그렇게 들어오면 어떡해요? 에헤이, 내가 앞에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왜 날 들이받아요? 뒷차는 안전거리 유지해야 되죠. 뒤에서 박은 차 무조건 100% 잘못이에요. 예? 제가 100% 잘못이라고요? 그렇죠. 안전거리 미약고 전방주시 태만. 나는 혹시 왜 안전지를 들어왔냐? 거기에 대해서 나보고 벌점 먹으라 그러면 벌점 먹으면 사고 자체는 100대 0이에요. 에이! 그래요.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 사고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앞차가 밉나요? 뒤차가 밉나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는 과연 몇 대 몇일까요? 불박차가 뒤에서 박았기 때문에 뒤차 100% 잘못이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은 계세요? 그거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뒤차는 앞에 가는 차에 대해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하지만 앞에 가는 차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뒤차가 들이받았다 그러면 뒤차의 100%죠. 그러나 이번 사고는 앞차가 정상적인가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오른쪽 나가려고 그랬었잖아요. 나가려다가 아직까지 유턴할 수 있는 구역이 아닌데 거기서 갑자기 깜빡이도 늦게 깜빡이 키면서 갑자기 들어왔잖아요. 불박차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잘 가던 차가 이유 없이 갑자기 멈춘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뒤차는 앞차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되고요. 앞차는 이유 없이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차가 멈춘 건 아니에요. 움직이고는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가야 될 차가 옆으로 오면서 순간적으로 멈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없는 급제동. 일반 도로에서도 20 내지 30%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유 없는 급제동에 대한 과실을 조금씩 높게 보아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빨간차는 똑바로 가다가 유턴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오른쪽으로 빠지려고 그랬죠. 얼마나 빠졌나요? 보세요. 차체 3분의 1이 2차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남은 공간이 오히려 더 넓어요.
저 정도면은 뒷차로서는 저 차는 2차로 빠진다. 빠지니까 난 쭉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지요. 저럴 때 저 앞차가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있네. 아직까지는 1차로네. 그럼 난 계속 안전거리 유지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2차로 빠져나가는 생각하고 그냥 앞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다시 되돌아오면은 나 같은 차가 다시 되돌아오면 뒷차로서는 우악 할 수밖에 없지요. 앞에 똑바로 가던 차가 깜빡이 없이 또는 깜빡이 킨과 동시에 유턴할 때 그럴 때도 앞차 잘못을 20 내지 30%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는 나가려던 차가 다시 들어왔으니까 뒷차를 헷갈리게 한 거, 그 점에 대해서 앞차의 잘못을 조금 더 줘야 되겠죠. 따라서 마음으로는 앞차가 더 잘못했다, 더 많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옛날 노래 제목처럼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안전거리. 앞차가 1차로 일부 있어요. 2차로도 일부 있어요. 빠져나가겠지. 아직까지는 안 빠져나갔어요. 내 두 눈으로 빠져나가서 볼 때까지는 미워도 안전거리를 유지했더라면 이번 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법원에서 뒷차의 잘못을 조금 더 크게 볼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뒷차를 헷갈리게 하고 갑자기 유턴 시도한 앞차에게도 상당한 잘못이 있고요. 앞차가 빠져나갈 거 생각하고 그냥 지나려 했던 불박차에게 조금 더 과실을 주고 싶습니다. 따라서 마음으로는 빨간 차가 더 많이 잘못했다는 생각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앞차 40, 불박차 6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기분 전환하려고 동해안에 갔습니다. 푸른 바다를 보면서 맛있는 싱싱한 회를 먹으려고 횟집 센터 그 앞에 주차장에 차를 대려고 가는데 갑자기 후진한 차 꽝!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불박차는 주차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주차장 통로를 천천히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거 아니 갑자기 어디서 차가 후진으로 나왔어요. 왜 후진으로 나와요? 움직이려고 하면 앞으로 가면 되죠. 거기서 이렇게 차가 나오고서 제가 어떻게 예상했겠습니까? 그래서 브레이크를 바로 잡았지만 내가 지나가는데 그 차가 나를 옆 중간을 때렸어요.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죠. 하지만 후진한 차의 보험사는 아닙니다. 후진한 쪽이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번 사고는요 70대 30이에요. 불박차도 더 조심했어야 돼요. 주차장에 서 있던 차는 언제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그에 대해 조심해서 눈도 그리고 어떻게 불박차에도 스피드보드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라면 주차장에서 어디에 차를 세울까 찾아가는데 바로 코앞에서 후진한 차가 있다면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라면 70대 30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우선 후진할 때 뒤를 보고 와야죠. 그런데 주차된 차 사이를 후진하면은 안 보여요. 보려고 그래도 안 보입니다. 뒤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잔망경. 잠수하면 이렇게 오면서 바라볼 수 있는 잔망경 있잖아요. 자동차에 잔망경이 있으면 그럼 차가 그렇게 보이겠죠. 근데 그런 차는 없어요. 비상등 켜고 조금씩. 그러면 지나간 차가 빵빵 하면 멈추면 되죠. 그런데 이번 사고는 상대차가 후진하는 차가 비상등 켠다요? 비상등 안 켰어요. 그냥 쑥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은
오른쪽에 있는 차들은 후진 주차돼 있어요. 그럼 그 차들이 앞으로 오죠. 오른쪽 보면 불박차 입장에서는 오른쪽 차만 보면서 가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 차들은 앞으로 나가면 돼요. 이곳은 통로가 이것도 있고요. 왼쪽에는 더 넓은 길이 있습니다. 나갈 때는 앞으로 가면 되는데 거기서 뒤로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쪽에서 후진으로 와갖고 주차하기 위해서 차를 대던 중에 일어난 사고예요. 주차를 하려고 그러면 다른 차랑 일렬로 맞춰야죠. 사고 직후에 찍은 사진 보세요. 이만큼이나 나와서 이만큼 거의 1m나 주차할 때 다른 차랑 균형 맞추면서 보면 알잖아요. 다른 차보다 훨씬 더 길다 그러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다른 차보다 길지 않습니다. 비슷해요. 일반적인 승용차예요. 그런데 왜 거기까지 나왔느냐? 이것은 운전을 잘 못한 거죠. 설령 후진하려면 조금 더 나가려면 비상등을 켜고 조금씩 나갔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단지 주차하려는 중이었으면 그렇게까지 나갈 필요가 없이 다른 차들하고 줄을 맞춰서 균형을 맞춰서 섰으면 되는데 갑자기 뒤로 나왔고요. 그리고 그 차가 나올 때 불박차의 거리가 얼마였을까요? 불박차가 멀리서 나오는 거 봤으면 멈추거나 또는 빵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차가 나올 때 자 지금요. 지금 보이죠? 보이지만은 불박차 입장에서는 그 왼쪽에 있는 다른 승용차에 가려서 잘 안 보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갈 때 여기 창틀, A필러에 가려서 더 안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쯤 보이겠죠? 얼마나 되나요? 자동차 넓이 2m가 채 안 됩니다. 상대차가 보일 때 2m 될까요? 물론 앞쪽에 사각거리, 블랙박스에는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동차는 좀 뒤에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감안한다고 치면 한 3m, 4m 되겠지만 그러나 A필러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차가 쑥 뒤로 후진할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비상등도 없는데 불박차가 지나가는데 꽝! 느낌이 이상해서 브레이크 잡는 순간 그러나 이미 사고는 난 거죠. 저런 경우까지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불박차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미리 보이는데 빵 해주지 않고 속도 줄이지 않고 또 브레이크 잡아서 멈출 수 있었는데 브레이크를 늦게 잡았다라든가 또는 사람이나 차가 나타날 수 있는 곳인데 그에 미리 대비하지 못했다라든가 그런 경우에 불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보세요. 왼쪽의 차들이 전부 다 저쪽을 향해 있습니다. 차가 움직일 때 뒤로 올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주차하러 들어올 때도 굳이 다른 차보다 더 튀어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불박차로서는 후진해서 나온 차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 그 차가 나타났을 때 너무 가까워서 멈출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불박차 속도가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시속 10km 조금 더 되죠. 이 사고에서 불박차에게 전방주시 태만 왜 앞을 못 봤느냐라고 얘기할 겁니까? 불박차가 과속했다라고 할 겁니까? 이번 사고에서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은 어거지처럼 들립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옳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는데요. 오른쪽 아파트 단지에서 차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요. 근데 속도가 좀 빨라 보이네요. 아이고, 차가 뒤집어진 건가요? 아하. 이번 사고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아파트에서 나올 때 신호가 없더라도 큰 길에 직진한 차가 섰을 때 나와야죠. 빨간불일 때는 아무 차도 안 올 때 그때 나와야 되죠. 그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100대 0이에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상대 측 좌회전한 차의 보험사에서는 저희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호등 없는 곳에 나올 때 조심하지 못한 거 안전운전 불이행입니다. 안전운전 불이행은 100대는 없지요. 80대 20에서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불박차가 빨랐어요. 이곳 제한속도 시속 50km인데 불박차 시속 75km예요. 과속했어요. 20% 더 가져가세요. 그래서 좌회전차 60, 불박차 40입니다. 60대 40입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불박차가 좀 빠르다 싶었는데 제한속도 시속 50도로 해서 75로 달렸네요. 하지만 불박차 운전자는 나 속도 위반에 대해서는 벌 좀 먹고 범칙금 먹겠다. 그러나 난 신호를 보고 정상대로 갔지 않느냐. 내 입장에서는 오른쪽 아파트 내에서 갑자기 나온 차, 그 차가 신호 위반한 것 똑같다. 과실은 100대 0이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박차 입장에서는 상대차가 신호 위반한 것 똑같다. 맞아요. 양쪽 다 신호등이 없으면 서로 조심해 가야 되고 넓은 길차가 우선권이 있고 왼쪽에 좌회전하는 차가 넓은 길에 차 없을 때 나와야 되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다 그러면 한 80대 20 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간 입구가 좁으면 90대 10 정도 볼 수 있겠는데요. 나는 신호를 보고 갔어요. 속도 위반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제가 시속 50으로 갔었더라도 피하기 어려웠어요. 자 보세요. 그 차 보일 때 내 차 위치 지금 조금 보이지만 아직 잘 안 보여요. 조금 더 이때 거리 얼마나 되나요? 한 20m 또는 조금 더 될까요? 제가 시속 50km로 가더라도 25m 정도가 필요합니다. 딱 하면서 겨우 멈출까 아니면 붙였을까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는 정상으로 가다가 갑자기 끽하게 한 거 그쪽이 잘못이죠. 50으로 갔어도 이거 못 피할 사고야. 100대 0이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긍이 가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불박차 가고 있죠. 사고 나기 조금 전에 차 한 대 좌회전에 지나갔죠. 아, 저 차가 나오는구나. 그럼 차 한 대 나왔으면 또 다른 차 또 나오면 어떡하지? 저 뭐 있나? 속도를 좀 줄이면서 속도를 더 줄이진 않더라도 50을 지켰으면 금방 차 하나 지나갔네? 또 뭐 혹시? 그러면서 오른쪽에 아까 차 한 대 나온 거 보니까 거기는 견인차도 있고 주차된 차들이 있어요. 잘 안 보이네? 잘 안 보이면 내가 좀 속도 여기만 좀 조심할까? 신호등은 녹색 신호지만은 옆에서 차가 나오는 거 보니까 저기 뭐가 있어서 그러나? 아까 그 차 신호 위반한 차인가? 아니면 저 뭐야? 도대체 뭐야? 조금 신경을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속 50으로 갔으면 쾅 부딪혔을 때 지금 차가 전복됐죠. 저렇게까지 결과가 크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시속 50으로 왔으면 쿵인데 시속 70으로 갔기 때문에 쾅! 결과가 더 커진 거. 그 점이 과속에 대해서 과실로 잡힐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을 보면 과속하지 않았으면 제한 속도를 지켰으면 멈출 수 있었을 텐데 못 멈췄을 때, 또 과속하지 않았으면 사고가 작았을 텐데 과속했기 때문에 사고가 커진 거, 그럴 때 과속에 대해서 과실을 잡습니다. 불박차에게도 과속한 점에 대해서 약 20% 정도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체적으로 80대 20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차, 좌회전에서 나오는 차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쉽습니다. 저 앞에 횡단보도 있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을 때, 그때 양쪽의 차들은 전부 다 빨간불이죠. 차들이 빨간불, 횡단보도 보행자 들어왔을 때 그 횡단보도가 바리케이트가 되는 겁니다. 차들이 진행하지 않을 때, 차들이 빨간불 들어왔을 때,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들어왔을 때 그때 안심하고 좌회전할 수 있는 거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들어온 걸 보고 좌회전하는데 직진차가 신호 위반했으면 그럴 때는 신호 위반차의 100% 잘못입니다. 거꾸로 직진하는 차가 앞에 신호등을 보고 직진신호에 정상적으로 지나가는데 바로 코앞에서 갑자기 튀어나왔으면, 도저히 멈출 수 없는 거리에서 튀어나왔으면, 그럴 때는 비록 아파트에서 나온 차에게 신호등은 없다 하더라도 좌회전차의 100% 잘못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이 뻥 뚫렸습니다. 앞에 신호등은 녹색입니다. 이 차로를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가 나타나는데요.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시원스럽게 잘 달리고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 보이는데요. 아이고. 앞에 녹색 신호예요. 신호등이 빨강, 노랑, 녹색, 3색 신호입니다. 근데 이 차에 있던 차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불법 유턴하려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는 거기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거기 유턴이 안 되는 곳이잖아요. 길도 좁잖아요. 거기서 들어오면은 이건 불법 유턴 100대 0이죠. 그런데 상대편에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게 같은 방향길을 가고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같은 방향길에 가다가 같은 방향으로 가던 차들끼리 사고 났을 때 그때는 기본이 70대 30이에요. 그런데 이번 사고는 선생님께서 과속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사고는 60대 40까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100대 0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먼저 이번 사고 현장, 앞에 신호등이 3색 신호등입니다. 3색 신호등일 때 좌회전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3색 신호등일 때 유턴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이곳은 녹색 신호일 때 가고 빨간불 때 멈추고 두 개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유턴하려고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우회전했다가 저쪽에 어디서 와갖고서 좌회전 신호 때 들어와야 돼요. 못 가는 곳이에요. 유턴이 안 되는 곳인데 거기서 유턴하다가 사고 났어요. 뭐죠? 신호 위반. 같은 방향끼리도 신호 위반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상대차는 신호 위반에서 불법 유턴하려다가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상대차가 받쳤지만, 그럼 상대차, 이거는요, 불박차가 박은 게 아니라요. 불박차가 받친 거예요. 법원의 판결을 보면, 불박차는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근데 상대차가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상대차의 옆부분으로, 왼쪽, 운전석이죠. 운전석 부분으로 불박차의 정면을 들이받아.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정면을 부딪혀서. 그러니까 받은 건 나지만은, 그런 나는 받침을 당한 거죠. 그런 입장에서 저기서 갑자기 들어오면 저거 어떻게 피합니까? 그리고 그 차가 들어올 때 너무나 가까웠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아니 그래도 과속은 잘못이라니까. 아니 내가 과속 안 했으면 난 도저히 못 피해요. 이거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데요. 자, 그 차가 언제 들어오나 보시자고요. 자, 보시죠. 가는데 이때 몇 칸인가요? 차선 하나, 둘, 셋. 저곳에 차선과 차선 사이의 공간, 그걸 합친 것이 일반적으로 시내 도로는 7, 8m, 시외 도로는 13m 정도 되는데요. 이곳은 시외처럼 보이지만은 차선과 차선 공간, 그것을 합치는 것이 13m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화살표, 글자, 저런 걸 보면은 화살표는 일반적으로 5m입니다. 글자는 한 2m 정도 돼요. 그것과 옆에 있는 차선을 비교할 때 차선과 차선 사이 공간 그 하나 합치면은 그때 약 8m 정도 돼 보입니다. 몇 칸인가요? 3칸 조금 넘죠? 4칸이라 하더라도 48에 32. 시속 70으로 달리면 32m에 멈출 수 있나요? 못 멈춥니다. 40m는 필요해요. 40m. 결국 내가 제한속도를 지켰다 하더라도 그 차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깜빡이 안 켰잖아요. 깜빡이를 켰으면 빵! 이러고 있을 텐데 깜빡이를 켜고 쑥 그러면 제한속도를 지켜서도 못 피해요. 불박차는 상대차가 차선을 밟을 그 무렵에 시속 100km 정도 됐답니다. 제한속도보다 약 30km 정도 더 초과된 상태예요. 과속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가요? 아닙니다. 과속하지 않고 시속 70을 지켰다 하더라도 그 차가 들어오는 순간에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따라서 과속에 대해서는 사고와 무관하게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겠죠. 예컨대 내가 음주운전해서 간다. 음주운전해서 정상적으로 교차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신호위반차가 빵 때리면 그 사고는 신호위반 때문에 일어난 거죠. 음주 때문이 아니라 음주가 아닌 상태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신호위반차는 못 피하죠. 그와 똑같습니다. 그런 사고일 때 음주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벌금이 부과되고 면허정지, 면허 취소가 된다 하더라도 사고 자체는 100대 0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불박차 운전자는 내가 과속한 건 내가 별도로 처벌받겠다. 나 벌점 먹고 범칙금 내겠다. 그런 사고는 100대 0 아니냐? 따라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면 과속했으니까 못 멈췄지. 과속하지 않았으면 제한속도 지켰으면 멈출 수 있었어. 아니면 피할 수 있었어. 과속은 잘못이야. 라는 측면의 판결들이 여러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제한속도 지켰어도 못 피할 사고리가 100대 0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보면은 과속하지 않았으면 사고가 이렇게 됐을 때 과속이 그냥 빵 난 거 아니냐. 즉 과속 때문에 결과가 더 커졌다. 차가 더 많이 망가지고 사망하지 않을 사람이 사망하고 사람이 요만큼 다쳤는데 이만큼 다치고 그건 과속 때문이다. 그것은 과속이 책임져야 된다. 라는 판결들도 있습니다. 이번 사고 충격이 상당히 컸죠. 따라서 제한속도 지켰으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불박차에게 약 20%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속 70으로 부딪히는 거하고 시속 100으로 부딪히는 거하고 과연 그게 합리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내가 70으로 부딪혔더라 하더라도 내가 70 상태였다 하더라도 브레이크 0몇 초 늦게 밟으면 똑같은 결과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과속 때문에 결과가 더 커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해서 100대 0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과속 때문에 결과가 더 커졌다라고 해서 80대 20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서 불법 유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유턴할 때 경찰관 없지? 그러면서 도는데요. 경찰차, 경찰관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불법 유턴은 안 되고요. 그리고 제한속도 지키십시다. 갑자기 저렇게 불법 유턴하는 차들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넓은 도로입니다. 1, 2, 3, 4, 5차로 불박차가 2차로로 정선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오른쪽 좁은 길에서 대각선으로 슝 4개 차로를 거슬러 왔던 차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피해 가려는데 일어난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정상을 잘 가고 있죠. 앞이 뻥 뚫렸습니다. 저 앞에 차 한 대가 대각선으로 들어옵니다. 좀 속도 느린 것 같아요. 지하철도로 내려가기 위해서 불박차 3차로 가는데 갑자기 아이쿠 허허. 불박차로서는 완전히 골탕을 먹었죠. 그런데 상대차는 아니 왜 나를 들이받아요? 왜 뒷차가 왜 내 앞차를 들이받아요? 하면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이번 사고 누가 가해 차량인가요? 그리고 이번 사고의 과실들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일반적으로 앞차를 뒷차가 들이받으면 뒷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앞에 잘 가고 있던 차가 뒷차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거나 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서 앞에 가던 차를 들이받았을 때 그때는 뒷차가 가해 차량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차를 가고 있던 차끼리도 앞차가 이유 없이 뒷차로 골탕먹여서 급제동하면 아직까지는 뒷차의 잘못이 더 크게 평가되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이유 없이 급제동했으면 앞차의 잘못이 더 커진 날이 곧 올 겁니다. 몇 년 전에 중부고속도로에 있었던 I-40 차량과 그리고 소렌토 차량에 서로 멈춰 하면서 막 보복운전 하다가 고속도로 1차례 차를 세우고 뒤에 차 쓰고 꽝! 5톤 트럭이 앞에 서 있던 차를 들이받았을 때 그 사건에서 5톤 트럭 운전자가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 앞에서 이유 없이 갑자기 차를 멈춘 그 앞차의 잘못과 뒤에서 들이받은 트럭의 잘못. 처음에는 트럭이 앞을 못 봐서 안전거리를 지키지 못해서 사고 냈으니까 트럭이 가해 차량이다 이렇게 나갔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소송 결과는 앞에 차의 보복 운전을 위한 이유 없는 급제동 때문에 일어난 사고다. 앞차가 더 많이 잘못했다라고 해서
앞차 90, 트럭 10, 90대 10으로 판결 난 건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건은 보복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니까 앞에 차의 과실을 크게 봤습니다만은 잘 가던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제동했을 때는 뒷차보다 앞차의 잘못이 더 크게 평가되는 날이 곧 올 겁니다. 근데 이번 사고는 앞차였나요? 물론 앞에는 있었죠. 그러나 평화롭게 잘 가고 있었는데 저 오른쪽에 쭉 들어왔고 대각선 들어왔고 또 앞을 가로막았어요. 지하차도는 3개 차로입니다. 1, 2, 3차로. 불박차는 지하차도 지나서 오른쪽으로 우회전 나갈 차였어요. 그래서 나는 미리 나가야지 하면서 미리 3차로 쪽으로 나가서 가려는데 앞에 이차장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앞에 차는 지하차도가 아니다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갑자기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으면 처음에 우회전에 들어올 때 천천히 들어와서 지하차도냐 위쪽으로 가느냐 선택을 했어야 되죠. 붕 해갖고 4개 차로를 들어와서 앞으로 잘 가다가 갑자기 꺾고 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 있나요? 만약에 그럴 상황이라 그러면 깜빡이를 켜고 혹시 뒤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봐야 되겠죠. 이번 사고 완전히 옆으로 뭡니까? 이게 부메랑입니까? 부메랑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유턴하는 차를 보셨나요? 저런 경우를 예상할 수 있나요? 일부러 장난치기 위한 게 아니면은 저렇게 운전할 수는 없죠. 풀박차로서는 앞차가 지하철로 내려갈 거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3차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시 들어오면은 기다렸다가 너 잘못했다 하면서 갑자기 공격하는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풀박차가 멈출 수 있을까요? 앞에 차 대각선을 들어서 앞을 가로막으니까 앞차는 추월하기 위함이 아니라 난 3차로 쭉 가야지 하고 3차로 뻗는데 그때 갑자기 들어오더니 상대차를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 차가 쭉 빠져나갔으면 괜찮은데 멈춰버리면은 더욱더 피하기가 어렵죠. 완전히 불박차가 골탕 먹은 겁니다. 예상도 못했었죠? 그리고 그 차 갑자기 막을 때는 너무 가까워서 피할 수도 없죠. 이번 사고는 불박차에게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메랑처럼 불박차 앞을 가로막았던 상대차의 100% 잘못이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넓은 길을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었는데요. 오른쪽에서 합류해 들어온 차랑 쾅!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불박차는 편도 4차로 도로 3차로를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 우합류 들어오는 차들이 있네요. 앞에 차 한 대 있고 뒤에 또 차 한 대 깜빡 켜고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이쿠 에헤 합류해 들어온 차가 보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들어오면은 불박차 운전자는 그 차가 앞으로 쭉 갈 줄 알았죠. 앞에 가는 차처럼. 근데 거기서 갑자기 들어오면은 제가 빵 해봤지만은 도저히 피할 수 없었어요. 이번 사고는 백대형이 맞죠? 이런 입장이죠. 상대편 보죠. 백대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깜빡 켜고 들어왔잖아요. 깜빡 켰으면 좀 저에 대해서 좀 신경 쓰셨어야죠. 백대형은 아니에요. 불박차 잘못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나는 넓은 길을 직진하고 있습니다. 불박차는. 상대는 오른쪽에서 합류해 들어옵니다. 합류해 들어오는 차는 당연히 직진차에게 양보해야죠. 직진차가 지나가고 안전할 때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불박차가 바로 옆에 오고 있는데 그 차가 못 보고 계속 들어왔어요. 못 봤는지 보고도 무시했는지. 불박차는 무시당할 이유가 없죠. 내가 우선권이 있는데. 따라서 불박차 입장에서는 아니 아무리 깜빡 켰더라도 깜빡 켜고 옆을 봐야죠. 아니 깜빡 켰다고 다 해요? 깜빡 키면 장땡이에요?
깜빡이가 뭐 암행어사 마패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나 정상적으로 잘 가는데 거기서 깜빡이 켰다고 그냥 쑥 나보고 어쩌라고요? 이번 사고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른쪽 들어오는 차는 4차로 들어갔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앞에 차는 4차로로 갔죠. 따라 상대 차도 4차로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옆을 보고 깜빡이 켜고 옆을 보고 차가 안 올 때 3차로 들어야 되는데 그냥 한꺼번에 쑥 결국 대각선도 2개 차로 들어온 거랑 마찬가지죠. 합류에 들어올 때는 5차로고 생각하는 게 5차로. 저 뒤쪽에 있었으니까요. 저 오른쪽에. 거기서 4차로 들어왔으면 되는데 왜 3차로까지 대각선을 쑥 들어왔느냐. 아무리 깜빡이 켜더라도 그렇게 들어오면 되느냐. 그래서 상대차 100% 잘못이다 라고 해도 틀렸다고 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100대 0이 되려면 찾아도 꼬투리 잡힐 게 없어야 돼요. 이번 사고는 불박차에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불박차가 언제 빵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가는데 이때 그 차가 들어오려고 때 빵 했어요. 늦었어요.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라면 빵을 언제 하시겠습니까? 크락션을 언제 누르시겠습니까? 영상 다시 보시죠. 자, 앞에 차는 4차로 들어갈 거니까 깜빡이 안 켜고 그냥 쑥 들어오죠. 저런 상황에서는 굳이 깜빡이 안 켜더라도 자연스레 4차로 이어지죠. 근데 뒤에 오는 상대차 깜빡이 켜고 있습니다. 깜빡이 켜고 각도가 어떤가요? 각도가 4차로 가려면 4차로 갈 것 같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각도가 점점 나는 이렇게 하는데 상대차 이렇게 들어오죠. 시오자가 됩니다. 시오자가 되면 저 차 봐라. 아예 저 차가 날 보겠지. 그리 생각할 게 아니고 상대차의 태도로 볼 때, 각도로 볼 때, 저러면 나한테까지 들어올 수 있겠는데? 당연히 그 차가 불박차 지나간 다음에 들어와야 되지만 나는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각선으로 갈 때는 똑바로 갈 때는 후사경으로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안 보여요. 불박차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저 차가 날 못 보면 어떡하지?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빵! 1초만 먼저 해줬더라면 상대차의 속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1초만 먼저 바로 요때 빵 해줬으면 상대차가 안 들어왔을 겁니다. 따라서 불박차로서는 저는요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고요 과속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차한테 빵까지 해줬는데 그 차 들어오면 나보고 어쩌라는 얘기예요. 100대 0이에요.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 먼저 1초 먼저 경적을 눌러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아쉬움 크지는 않고요. 약 10%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100대 0이고 싶지만 불박차에도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90대 1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넓은 길인데 공사를 하고 있어요. 바닥 공사. 그래서 철판이 깔려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하는데 철판 깔려 있죠. 그곳을 1차로를 잘 가고 있는데 빠르지도 않았어요. 차들이 막혀서요. 맞은편은 차들이 좀 빠릅니다. 맞은편은 차들이 쭉쭉 빠지는데요. 트럭이 한 대가 달려오더니 뭔가를 밟았고 꽝! 내 유리차로 날라왔어요. 뭘까요? 불박차 천천히 잘 가고 있는데요. 저 맞은편에 트럭 한 대가 달려오죠. 트럭 지나가면서 느린 그림으로 다시 보시겠습니다. 쇳덩어리네요. 저 쇳덩어리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아마 스마트폰 크기 정도의 쇳덩이가 날라오면서 유리창을 치고 옆으로 갔는데요. 아이고 많이 불박차 속도가 빨랐다며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리창을 뚫고 들어가고 운전자 몸을 강타했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작년에
중부고속도로에서 버스가 밤에 지나가다가 판스프링, 지금 보시는 그런 쇳덩어리 그보다 조금 더 긴 거예요. 길이가 한 3, 40cm 되고 너비가 스마트폰 크기 정도 되는 그거를 밟아서 튀어갖고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맞은편에서 승용차, 유리창을 뚫고 운전자 몸에 박혀갖고 운전자가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런 낙하물 사고 정말 위험한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는 금방 지나간 그 트럭이 밟았으니까 그 트럭이 100% 책임져야 되는 거죠? 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트럭은 내가 밟았다고요? 난 몰라요. 난 그거 못 봤어요. 내가 뭘 봤어요. 피하든가 말든가 하죠. 난 책임 못 져요. 이번 사고. 과연 누구로부터 손해배상 받아야 될까요? 그리고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우선 만일 맞은편에서 트럭에서 떨어진 거였다면, 트럭에 실려있던 물건이 떨어졌거나 트럭에 붙어있던 게 뭔가 용접이 잘못되고 흔들흔들하다가 떨어져서 그게 날아온 거라면 그러면 트럭이 100% 책임져야 됩니다. 하지만 바닥에 있던 물건이라면, 이미 떨어져 있던 물건이라면 트럭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트럭이 밟았다 하더라도 트럭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트럭에게 책임이 있으려면 앞에 뭔가가 있는데 있으면 피해가야지. 보이는데 왜 못 피해갔어? 그게 잘못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고속도로에서 밤에 버스가 판스프링 밟은 거, 그게 날아가서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때 버스 운전자 잘못 없는 걸로 끝났어요. 왜일까요? 고속도로 시속 100km로 달리는데 밤에 뭐가 바닥에 떨어지는 거, 그게 보입니까? 보이는 순간 이미 늦었죠. 저로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지금은 낮입니다. 낮이면 보이잖아. 과연 보였을까요? 스마트폰 크기 정도 될 것 같은데 색깔이 어떤가요? 쇳덩어리니까 아스팔트 색깔하고 비슷하겠죠? 또는 녹슬었으면 바닥에 철판 덮어놓은 거 저랑 비슷하겠죠? 비슷한 게 납작한 게 있으면 보일까요? 멀리서 오면서 철판에 뭔가 있으면 저기 껌딱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길에 껌딱지 붙어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멀리서 보면 앞에 가보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스팔트 색깔일지 철판 색깔일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두운 색깔이에요. 납작해요. 저걸 밟으면서 튈 수 있다? 미리 보이지도 않고 또 보이는 순간은 옆에 다른 차들 갑니다. 피하는 거 어렵겠죠?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황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트럭 운전자를 하더라도 저것을 보고 미리 피하는 건 어렵습니다. 만일 사과 상자처럼 이만큼 부피가 크다든가 또는 크게 크진 않지만은 하얀색, 노란색, 그래서 저 멀리서 보더라도 뭔가가 저 뭐 있네. 잘 보인다면 그걸 피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안 보였기 때문에 못 피하고요. 그리고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고요. 보이는 순간에 이미 너무 가까워서 피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낙하물 사고일 때 밟은 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작고 납작한 물체일 때요. 그렇다면 도로관리청은 어떨까요?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안전하게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뭔가 떨어졌으면 빨리빨리 치워야 돼요. 근데 저게 언제 떨어졌는지 모르죠. 저런 것들이 며칠째 방치돼 있다고 거기를 왜 청소 안 했느냐. 도로관리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저게 어떤 차가 지나면서 방금 떨어뜨렸다 그러면 우리 아침에 청소했어요. 싹 치웠어요. 근데 우리가 지나간 다음에 1시간 있다 떨어진 거 우리 뭐 어쩌라고요? 결국 도로관리청의 책임도 묻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는 것은 그곳에 철판을 깔고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물체가 깔아놓은 철판, 그것의 일부분이라면 왜 견고하게 해놓지 못하고 그런 것이 떨어지게 했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하는 측과 도로관리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겁니다. 이번 사고, 불박차로서는 운이 나빴던 경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손해배상 받기가 어렵고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는 내 차의 보험 중에 자기 차량 손해, 줄여서 자차라고 그러죠. 자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